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이용선입니다. 자, 우리나라 공공병상의 비율은 전체의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민간 병상인데요. 그마저도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민간 병원 위주의 의료 체계에서 의료 서비스가 대도시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전남은 대표적인 의료 사막화 지역으로 꼽힙니다. 산단이 밀집해서 사고가 빈번하고요. 응급의료가 필수적인 지역 특성상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의대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요청해 왔습니다. 자, 현재는 의료계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동부권 의대 유치, 또 대학병원 설립 등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추진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최관식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전남 지역의 의료 현실 그리고 의대 유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전남 지역은 의료 현실, 특히 공공의료가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박기영 교수님께 먼저 드리면 순천대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대학 내 간호대학, 약대 교수님들과 함께 의대 추진 TF단을 구성해서 전남 지역의 의료 현실과 또 의료 이용 형태를 또 분석했다고 들었는데 내용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보건대학원, 또 생산성 본부, 그리고 또 미래병원 컨설팅 이런 그룹을 통해서 세 팀이 참여해서 오랫동안 연구 작업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학교에 간호대학도 있고 약학과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 지역 현실 의료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저도 또 개인적으로는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 또 첨단의료 복합단지 이런 것을 기획하는 작업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많은 분들이 의료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 작업을 한 그런 결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실제 현실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이야기를 주십니까? 아니면 지금 주십니까? 네, 차후에 이제 점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관식 지부장께도 좀 질문을 드리면 전남 지역의 응급의료 또 중환자실 비율이 전국 최하위의 수준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는데 동부 지역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산단이 또 밀집해 있고 지역 특성상 응급의료가 참 필수적인 상황인데 실제 산단 노동자분들의 체감도는 좀 어떻습니까? 예, 여수국가산단은 그야말로 화역급입니다. 야경을 보면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모든 배관 파이프라인과 저장 탱크 속에 뭐 수소를 포함한 폭발 가능한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 벤젠이라든지 또는 그 한 번만 이렇게 호흡하더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포스겐이라든지 이런 독가스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조그만 그 누출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 영향력은 굉장히 넓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산단에 보면 산단에 소속되어져 있어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이 약 한 2만 5천 명이 되고 그 외에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예. 플랜트 건설 노동자, 토목 건축 노동자, 그리고 이 화물 운송을 하는 이런 노동자들까지 합치면 약 한 4만 명 이상이 여수 산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단에서 사고라고 하는 것이 폭발, 화재, 매몰, 그리고 추락 등 굉장히 그 모든 그 산재가 다 일어나고 있고 이 산재를 입는 노동자들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화물 운송 노동자들까지도 그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올해부터 해서 약 한 10년 동안에 보면 목숨을 잃은 사람이 70명, 그리고 중경상을 입으신 분이 250명, 그리고 피폭되어서 오염되시거나 그래도 대피하신 분이 약 한 2,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0건 정도의 사고가 일어나고 그중에 3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체감도라고 하는 거는 항상 위험 속에, 불안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의료 환경을 생각하면 굉장히 절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사고라는 것이 안 나면은 좋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이게 치료할 수 있느냐가 관건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 사이에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서울에서 당하면 70%가 살고 여수에서 당하면 70%가 죽는다. 이게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실제 멘트군요. 네. 제가 좀 보완을 좀 해드리면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체감을 물어보셨는데 최근에 이제 의료 관련된 데이터들이 공공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연구 작업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하나 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응급실 중증 환자의 그 전원율이에요. 근데 중진료권이라고 하면 전남에 이제 6개가 있거든요. 전국에는 70개 중진료 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전남 이제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전남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중진료권 중에서 여수권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체감하신 것들을 저희가 자료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인구 대비 비율로 해서 이 전남권이 인구가 전국에 비해서 한 5%뭐 이하밖에 안 되는데 이 중증 이 사고 환자 비율이 10% 정도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체감했던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로 드러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부분이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안과 절망 속에 근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까지도 주셨고 실제도 현실로도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좀 이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산단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남에 또 농어촌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건강권이 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지표가 300병상 이상의 60분 내 접근성 취약 인구 비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차 의료 취약지 지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남대 병원이 있는 광주의 일부 지역은 이제 하얗게 돼 있다는 것은 취약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그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그 중앙 부분, 그러니까 전남도의 이 중앙 부위, 부근 이 지역은 그런 데로 이제 접근이 좀 되는데 이 빨강색 부분은 굉장히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해안가로 가니까 그냥 뭐 시뻘겋네요. 네, 섬 예. 지역을 비롯해서 북부 지역도 마찬가지고 전남도의 북부 지역도 그렇고 전남도의 남부 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한 것은 아닌가라는 게 이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이 2차 의료 취약지 지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응급실, 분만실 이런 것인데 이게 평균 지수예요. 이런 진료 과목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든지 좀 위급하면 갈 수 있고 아프면 가야 되는 그런 그 진료 과목들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전남을 통으로 놓고 어떤 지역은 좋다, 어떤 지역은 나쁘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수를 비롯한 일부 섬 지역들 를 비롯한 이제 뭐 물론 이제 신안 뭐 이쪽에도 섬 지역들이 있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1차 진료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 다음 데이터에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 전국 17개 시도의 종별 의료기관의 구성 비율인데 이건 여기에 이제 노란색 막대기가 이제 의원급까지 포함한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이 보건기관이에요.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런 것으로 해결하는 전남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게요. 그렇다고 하면 1차 의료도 제대로 해결돼 있지 않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좀 모여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병원은 민간 병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책임져 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민간 부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지역, 시도, 좀 도심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의 의료 상황과 또 인구가 좀 적은 교통 소외 지역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지역의 의료 수요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취약한 의료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얼추 나온 것 같아서 의대 유치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또 의료 낙후 지역 의대 신설을 밝힌 바 있는데 코로나 또 시기에 안타깝게도 의료계 총파업 등이 또 겹치면서 반대로 그동안 참 올스톱된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그 상황들을 다 목도하셨을 텐데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의료 상황이 이제 열악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고요. 또 의료에서 또 특히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공공의료로 확충해 달라라고 하는 점이고요. 예. 사실 의과대학도 공공의료기관이에요. 그래서 의과대학이 들어오게 되면은 의과대학에 이제 실습병원이라고 하는 부속 병원을 이제 갖게 되는데 사실은 이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고난이도 진료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 고난이도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을 또 이 공공의료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중증 환자가 생길 때에는 여기서 치료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뭐 그런 사례들을 포함해서 급성병원의 병상수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전국 평균의 이제 급성병원에 한해서예요. 전국 평균은 한 50% 정도 되는데 전라남도는 여기 80%가 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6개 중진료권이 있었잖아요. 예. 중진료권에서 전남 지역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기 빨강색 이 점들이 있었다는 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지역의 위치에 이 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이 지역에 급성병원 같은 이제 그 고난이도 중증 질환을 필수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상 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상이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국립의과대학을 만들어서 국립의과대학은 국고 지원도 받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논의를 좀 재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이제 의료계 전문가겠죠. 70개의 중진료권마다 3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한 곳씩은 둬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공공병원의 예타 통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렵습니다. 빨리 논의를 좀 시작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쥐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민간 병원이 있는데 왜 공공병원이 또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역 의료를 효율성의 잣대로만 또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공의료기관으로라고 말하면은 뭐 보건소도 공공의료기관이고 지역에 있는 지역의료원도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전남의 의과대학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제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에도 바로 이 민간대학, 그러니까 사립대학에서 병원을 만드느냐, 국립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그때 의과대학 논의였었는데, 정부에서는 국립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사립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만든다고 이제 그 제안을 했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우리나라 외환 위기 직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모든 부분을 민영화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립대학을 굳이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굳이 국립이 해야 되겠느냐 그 논의 때문에 그때가 보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남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가 많은 부분이 취약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20년이 지나니까 공공의료에서 부족한 부분을 민간 병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투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의료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거를 고민해달라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제안이고 그 한 방법으로 이제 국립의과대학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서울은 70%가 살고 여수는 70%가 사망한다. 이 이야기가 참 뼈아프게 다가왔는데 지부장님께 또 질문을 이어드리면 실제 사례들도 많이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기억나십니까? 네. 방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요. 예. 이 여수 산단이 조성이 된 지가 올해가 54년 차이거든요. 그리고 노동자들하고 이 지역의 시민들이 이 산재 전문 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지는 이미 2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고가 생기면 그때만 잠깐 이렇게 여론이 일어났다가 다시 없어지곤 하는데요. 실례로 2013년도에 대림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때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크게 부상을 입었는데 이때 심각한 그 화상을 입으신 조합원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온몸에 60% 정도의 화상을 입으셨는데요. 이 분이 사고가 나서 그 화상 전문 병원까지 가는 이 시간이 전체 15시간 30분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15시간이나 걸립니까? 사고가 8시 반쯤에 났는데 이 그때 당시에 응급 출동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 수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죠, 수습하는데. 그래서 이때 사고가 나고서부터 첫 번째 여수에 있는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광주로 급하게 출발합니다. 그럼 예. 광주로 가는 시간이 있죠. 광주에 도착을 했더니 광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응급처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새벽에 도착을 했으니까 출발을 할 수가 없고 응급처치를 하고 다시 4-5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서울로 출발하죠. 출발을 하고 결국 가니까 전체 걸린 시간이 사고 난 때로부터 15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와. 이런 분이 3분이나 계셨다는 거고 예. 이분들은 지금 사고가 난 지 8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그 치료를 계속 받고 계세요. 근데 이때에 지금까지로 보면 가장 크게 이 산재 전문병원에 대한 요구가 컸었고 실제로 그때 이 대림 참사가 나고 나서 그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예. 이 대책위원회가 여러 이제 그 연구도 하고 여러 조사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수산단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순천의 그 김선동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발의까지 했는데 결국은 제정을 하지는 못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런 대형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안 되니까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를 갖춰야 되고 인력들이 상시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공공 영역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공공의료 특히 여수에서는 또 광양이랑 같이 있는 이러한 조건에서는 산재를 특화한 이런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저희가 산재라고 하면 산재로 흔히 사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산재는 사고와 질병입니다. 근데 그중에 사고는 14%밖에 안 되고 실제로 86%가 질병이에요. 근데 이 질병 86% 중에 26%가 직업성 암입니다.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평균적으로 전체 암 환자의 4% 정도가 직업성 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수에서는 0.1%만 직업성 암의 판정을 받고 있어요. 여수에는 특이하게 지역 특성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혈액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이제 백혈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수에서 700명 연간 그리고 광양에서 300명이 연간 이제 새롭게 암 환자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직업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적어도 4% 이상은 된다라는 건데 이 지역에서는 0.1%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직업환경전문의의 이야기는 첫 번째는 이유는 전문 의료기관이 이 지역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회사에서는 쉬쉬하고 감추려고 하고 실제로 노동자들은 이것을 암이 이 직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의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암을 이게 직업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산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는 거다. 왜? 의료기관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만약에 이런 전문 의료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직업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말만 해줬어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공의료기관 내 산재 문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제가 저 말씀에 좀 보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첫째 급성기 치료가 필요하다. 아주 급하게 이게 전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니까 화상이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문 조사가 나왔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암 같은 고난이도 질환을 치료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민간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산재 치료라든지 이렇게 평소에 준비해 놔야 되는 굉장히 그 첨단 의료 장비 등 또 협력 진료가 가능한 그런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알고 보니까 말씀하신 거에 자료를 저희가 참 많이 갖고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자료는 뭐냐면 공공의료기관의 입원 건수인데요. 총 입원 건수를 본다고 할 때 전남에서는 주로 어디에 많이 입원하느냐면 요양병원하고 일반 병원에 많이 입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럴 때에는 좀 더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고 그런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진료가 이 지역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병원은 많은데 치료를 뭐 받으려고 하면 다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중증 환자 전원율 같은 거, 그런 거 1차 전원율, 2차 전원율 굉장히 높고요. 화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 몇 시간, 20시간 뭐 하루 이틀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우리 지역의 전남 지역의 우리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자체와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의로 좀 이어오죠. 올 9월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 노조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전남 여수, 나주, 영광 이렇게 3개 진료권에 공공의료 확충할 것이 명문화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는 박기영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합의 그 파업을 했다가 합의하면서 나왔던 건데요. 예. 사실 공공의료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어느 정도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수준의 공공병원을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 순천에도 의료원이 있고요. 또 목포에도 목포시 의료원이 있고 강진 의료원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의료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러한 진료를 수용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의료원의 의료 수준을 높여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진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이 지역의 전남 지역의 의료 수요를 조사해 보면은 공공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그 수준보다도 더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많이 가잖아요. 3차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진료를 요구하는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파악하면서 어떤 의료 수요를 확충해 주는가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공공의료기관도 필요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들도 더 덧붙여서 진정으로 원하는 의료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논의도 필요하고 라고 생각하고요. 1차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원론적인 이야기 되면 지금 자꾸 저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현실인데 최근에 순천대를 김영록 도지사께서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전남권 의대 유치에 힘을 쏟겠다 이렇게 밝혔고 동부냐 서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남권 의대 유치가 목표. 너무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 아닌가. 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내용이요. 지금 이제 국립의과대학이 전국에 10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국립의과대학 10개는 왜 국립의과대학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사실은 이제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비용은 국고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것도 부속병원의 설립에 대한 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예. 그 지침에 의해서 25% 국고를 지원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산재병원 같은 경우도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병원의 경우는 이제 국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등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국립의과대학인데 정부에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곳에 더 이상 주지 않으니까 전남도에는 1개밖에 못 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전에 이제 20여 년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는 이제 국립대냐 사립대냐 갖고 이제 논쟁을 했었는데 예. 자칫해서 대학들 간에 뭐 그런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동부권 서부권 이런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서 불리하지 않을까.
아마 그러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뭐 토론회도 양 도시에서 개최를 하고 전남도가 주관해서요. 순천대와 순천시, 또 목포대와 목포시 이렇게 함께 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또 정부와 여당에 제출하긴 했는데 뭐 이 방법이 이제 최선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일단 지금 이제 여러 아까 지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전남의 중앙지대를 지역을 제외하고 북부 남부 굉장히 의료가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을 하나 유치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다. 예. 그래서 서부권, 동부권 이런 구별 없이 목포대, 순천대 그런 구별 없이 뜻을 합치자.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적으로 거기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병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까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의과대학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 전남도와 또 여러 지역 주민들 또 지역의 여러 정치권들 의견들을 많이 조율하시고 또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네. 뭐 그렇죠. 뭐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하실 테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가장- 구체적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의과대학을 하나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결정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남도도 쉽게 못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더 쉽게 할 정부에서 해줘야 전남도에서 할 수 있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네. 노동계의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좀 총평하시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늦었죠. 그 국립의과대학이든 대학병원이든 일단 뭔가 만들어 놓고 뭘 이야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꼭 하나 짚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 지난 9월 달에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공공의료가 확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감대가 일었잖아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하고 민주노총의 그 보건의료노조하고 합의문을 작성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 합의문 중에 여수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그 보면 공공병원 확충 강화 부분에서 필수 의료 제공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지역이 20개가 나와요. 근데 이 20개 지역에 여수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진 합의문의 문항이 있는데요. 이걸 내용 그대로 보자면 지역 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고 되어져 있어요. 강한 요청이 있는지요? 예. 근데 그 아래에 보면 울산, 광주, 대구, 동부산, 제천이라고 이름을 딱 정해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역은 지역에서 아주 강한 공공의료병원 설립에 대한 요청이 있으므로 예. 우선적으로 이 지역은 설립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논의해서 재정당국과 논의해서 그 다음 항에는 뭐냐면 지금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거나 내지는 증설하는 이런 방안이 되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수는 지금까지 이 공공의료 설립에 대해서 강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기에.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수 주민들 또 광양 주민들 이 동부권의 주민들이 20년 넘게 공공의료를 확충해줘라, 산재 전문병원을 설립해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럼 이 목소리는 다 어디 갔나? 실제로 여수의 뭐 시장이든 지자체장이든 아니면 국회의원 분들이시든 도대체 뭔 얘기를 했을까? 지역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강한 요구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우선순위 안에 여수는 없다, 전남 동부는 없다 이렇게 그 합의문 속에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의과대학을 어디에 설립할 거냐 아니면 대학병원을 어디에 둘 거냐 가지고 왈가왈부 하시는 이분들이 정신 먼저 차려야 된다. 여기서 자기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먼저 여기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전달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우리 나눠봐야 될 것이요. 네.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곳이 전남에 3군데가 있어요. 여수권, 나주권, 영광권. 그래서 여수권, 나주권, 영광권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지금 광주도 설립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순천의 경우는 이제
공공의료원을 확충하는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시군 단위로 이렇게 공공의료원이나 이런 것을 설립하는 이렇게 놓고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걸 정말 총체적으로 어떻게 놓고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공공병원들의 수준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등 근데 여기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많은 의료를 수용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제 그 병원에서 진료하는 그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넘겨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여수에서는 이제 산재 재활병원 이게 이제 아마 진행 중일 거예요. 예산도 좀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서 그 명단이 나왔는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의료원들을 따로따로 다 만들어서 그러면은 시군에 다 의료원을 만들 거냐 문제. 근데 이제 시군에 의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의과대학은 왜 필요하냐면은요. 사실 이제 시군에 의료원을 만들고 지금 민간 병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병원들은 2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수술도 하고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배후병원, 3차 진료기관인 배후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수술이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좀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은 배후병원이 있으면 안심하고 좀 더 의료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거 부속 병원이 3차 진료기관으로 이제 나중에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배후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지역 완결형 의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지역 완결형 의료 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 논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뭐 나주, 영광, 뭐 여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또 순천, 강진, 목포 시의료원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좀 논의하는 그런 좀 논의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의료단체도 들어오고 지금 말씀하시는 뭐 노조에서도 들어오시고 저희 알겠습니다. 대학들도 들어가고 이런 걸 좀 예.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의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 따로 목소리를 내고 협의체를 아무도 안 만들고 있어요. 이거 누가 먼저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뭐 언론에서 토론을 한번 해주시죠. 협의체를 마련하는. 네. 왜냐하면 이제 순천에서는 순천대에 의대 유치를 이제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수에서는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갑과 을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서부권에서는 단일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동부권에 저희가 필요성 앞서서 뭐 한 30분 내내 이야기를 이제 쭉 했습니다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이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퇴색돼 중앙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싸우는 지역이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결집을 해야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이상 지나고 나서 처음 온 의과대학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요. 예. 이 지역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의료가 어떤 의료인가, 그리고 그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보고 싶고요. 저는 여기서 이 자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진료과별 전문의 1인당 입원 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과별 그러니까 전문의가 많이 양성이 되고 여기서 일을 하면은 그만큼 의료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민간과 공공병원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이 전남의 권역에서는 이 공공병원 이런 곳에서 전문의 1인당 다루는 환자 수가 입원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뜻은 이 지역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고요. 전문의가 적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의료 교육을 통해서 전문의 인력 양성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를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도 의료가 어떻게 이제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럼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완화하려고 지역에서 노력하느냐, 또 국가적으로 노력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법은 여기에서 태어나신 분이 여기에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료 수련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정착해서 의료 활동을 하고 또 이 지역에 적합한 의료 활동을 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 타지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는다든지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지역에 내려와서 주로 이제 도시에서 받잖아요. 대도시에서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지역의 의료와 좀 감정적으로 여러 상황적으로 맞지 않아서 여기서 의료를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 의료 체계를 확충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지역 의료의 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적합한 교육 모델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이런 의료인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의료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 아니겠어요? 예. 의료 복지를 확충해 주는 이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정책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남에 의과대학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제 동부권에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거지만 의과대학을 만들고 여기에서 지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여기 이제 자료가 더 있는데 이 지역민들이 왜 타 지역으로 가느냐라고 하면은 의료의 질 때문에 간다고 합니다. 그 비율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눴잖아요. 현황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 나눠도 괜찮을 네. 것 같고 지역의 목소리를 어떻게 결집할 것이냐에 네, 대한 그래서 이야기를 좀 그 나눴으면 지역에 좋겠거든요. 결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의견을 각자 지역마다 나눌 것이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다 들어오시고 예. 전남도가 좀 중심이 돼서 어떻게 의견을 결집해서 결집된 의견을 빨리 중앙에다 알리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전남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쨌든 제한적인 것에는 저희가 이제 현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목포대학교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두고 그리고 순천 지역이죠. 순천대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두고 같이 이야기 나눈 것을 정부에 올렸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병렬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목소리가 좀 결집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제 생각으로는요. 아까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정부의 기본 정책 내지는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 곳에 정부가 돈을 투자하고 사람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남 의료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잖아요. 목포만 취약, 또 뭐 순천만 취약 그렇지 않습니다. 여수도 취약, 순천도 취약, 목포도 취약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편다라고 하면 그러면 야 일단 목포 먼저 하고 여수는 좀 기다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국민들 내지는 어느 소외되는 국민들이 없게끔 하는 그런 의료 정책을 편다고 하면 두 군데 같이 해야죠. 그런데 뭐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럼 돈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이게 어떤 그 뭐 재정이나 이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 문제이고 정책 방향의 문제다, 마인드의 문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역이 예를 들어서 목포와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누어져서 저는 다투는 이런 양상은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과 노동계, 뭐 시민단체 여러 이제 주체가 등장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대학 측에서 이제 모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순천대학교와 전남대 여수 캠퍼스 그러니까 일단 동부 지역으로 국한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뭐 그간 접촉이나 교감 같은 것들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그거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 양극화를 해소한다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에서도 겪었듯이 지역 의료 부분의 이 불균형 문제라든지 지역의 의료의 열악함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요. 코로나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을 보면은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균형 육성해서 지역별 치료 격차가 나지 않도록 지역 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라고 공공의료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밝혔던 그 계획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 그리고 실천해 주겠다는 정부의 결단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지역에서 결단을 염두에 두고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다고 하면 지역 의료 체계를 어떻게 완결형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논의가 활발해질 건데 서로 지역에서는 중앙이 결단 안 해준다. 중앙에서는 지역이 뭐 싸운다 이런 얘기를 서로 돌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지금 전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의료 격차가 해소를 하겠다고 하는 말이 공약에 들어가 있고 공공의료 정책에 들어가 있는 것만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중앙정부의 중요한 기본적인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뭐 돈 문제로 따질 것이 아니라 투자 필요한 부분에는 절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난이도 높은 진료가 지역에서도 해결 가능하게 그래야 이게 사람들이 중앙으로 몰려가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는 중앙 정부의 결단 그걸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서부와 동부로 나뉘어 있고 동부 안에서도 크게는 두 가지로 좀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감과 접촉은 이제 없었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앙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밖에 이제 순천 대책에서는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예, 우선은 중앙에서 이제 해결을 해줘야 계속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근데 궁금했던 것은 이제 그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대학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저희는 전남대도 그렇고 저희도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은 기본적으로 국고 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고가 결정되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국고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전남대가 의과대학으로서 그 광주에 본원이 있잖아요. 본원의 정원을 줄여서 뭐 여수 캠퍼스에 배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병원도 지금 광주하고 지금 이제 여수 캠퍼스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분원도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에 이제 본원을 세우자고 하는 문제인데 분원 문제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가 남아서 두 분께 1분 한 2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습니다만 총 정리하는 측면에서 뭐 바라는 점 있다면 각 주체는 자유롭게 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먼저 최관식 지부장께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하자면은 저는 그 9월달에 있었던 그 합의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오던 것이 공공의료 영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증명이 되었단 말이죠. 거기에 따르자면 2025년도까지는 어쨌든 여수권에 아마 공공의료가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목숨값이었으면 좋겠다. 서울에 살든 여수에 살든 노동자든 사장이든 이 의료 서비스는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사고도 끊이지 않고 암도 계속 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업재해에 관련된 특화된, 특성화된 이런 공공의료기관 반드시 좀 설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기영 교수께도 1분 시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희는 이제 국립의과대학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배후병원으로서 3차 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투자가 되는 이제 부속병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역마다 특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1차 의료기관이 필요한 곳은 그걸 보완해주고 그 공공의료로 해주고 3차 진료가 필요한 것은 그것도 공공의료로 3차 진료를 해줘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의료 소외되지 않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는 그 의료복지 혜택을 받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이제는 정부가 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빨리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좀 촉구하고 싶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는 그 국립의과대학이 전남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민들이 뜻과
그 힘을 합쳐서 중앙 정부에 적극 좀 그 촉구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기영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추진단장, 최관식 민주노총 6시 지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 건강권, 정보와 의료계에 달려있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전남 지역의 의대 유치 문제는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